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쌤이요. 뿅!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지금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의 다양한 용법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이를테면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사실 이 한정적 용법, 계속적 용법이라는 이 용법의 용어 이름 자체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외나 인강이나 아니면 학원에서 아니면 또 다른 학교 수업에서 이 용어들을 들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일단 설명은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라는 이 단어들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단어가 너무 어렵다면 굳이 외우려고 들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컴마가 없는 관계대명사, 컴마가 있는 관계대명사, 이 두 가지로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볼까요? 뿅뿅! 자, 먼저 이 두 가지 관계대명사의 생김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김새는요, 일단 둘 다 앞에 명사가 오고 위치나 후가 오거나 대시 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에 컴마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정적 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이다 라는 이름으로 구분하지 말고 컴마가 없는 관계대명사, 컴마가 있는 관계대명사라고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컴마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that은 쓸 수 없습니다. 컴마, that 관계대명사는 쓸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컴마가 없는 관계대명사는 that을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컴마가 있을 때에는 이 자리에 that을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컴마가 없는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 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는. 앞에 나온 명사를 꾸미면서 해석을 하고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면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컴마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앞에 나온 명사를 부연 설명하면서 해석을 해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컴마가 없는 관계대명사는 꾸미면서 해석을 한다 했죠. 자, 그런데 컴마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부연 설명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꾸미는 것과 부연 설명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컴마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자, 이렇게만 공부하면 뭔 말인지 잘 안 와닿으니까 선생님이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컴마가 없는 관계대명사. 컴마가 없는 관계대명사 예시로 한번 볼게요. I love cakes which are covered with chocolate. 자, 나는 사랑해요. 케이크들을 너무 사랑해. 근데 어떤 케이크냐면 자,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뭐뭐뭐뭐 하는 케이크예요. 자, 뭐뭐뭐뭐 하는 케이크라서 앞에 나온 명사인 케이크를 꾸미면서 해석을 하고 있죠. 케이크를 얘가 꾸미면서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표시한 것처럼 해석이 초콜릿으로 둘러싸인 케이크라고 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케이크라는 명사를 꾸미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케이크긴 케이크인데 어떤 케이크냐면 초콜릿으로 둘러싸인, 초콜릿으로 덮인 케이크가 되는 거죠. 자, 해석하는 방향이 이렇게 역순으로 되고 있죠.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나는 케이크를 사랑하긴 하는데 모든 케이크를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which are covered with chocolate. 초콜릿으로 둘러싸인, 초콜릿으로 덮인 케이크를 좋아해요 라고 하면서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가 덧붙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컴마가 있는 관계대명사의 예시를 볼게요. 자, King 세종 made hangul which is designed for people. 자, 킹 세종은요 만드셨어요. 한글을요. 자, 한글을 만들었는데 근데 자, 컴마가 왔으면 우리는 그리고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죠. 한글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것은 뭐냐면요. 디자인되었어요. 고안되었어요. for people.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요. 자, 얘는 해석의 방향이 요렇게 정방향으로 나오고 있죠? 앞에서 뒤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백성을 위해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컴마가 없는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뭐뭐 하는으로 하고 컴마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그리고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한다.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제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을 다 마스터한 거예요. 너무 쉽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선생님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제 고충을 털어놓을 거예요. 선생님이 분명히 이 이름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했지만 이 이름에 신경 쓰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컴마가 없는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면서 꾸미면서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꾸미면서 해석. 자, 꾸미면서 해석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걸 한정하기 위해서 꾸며서 해석한다라는 말이에요. 어잉? 이게 무슨 말이야? 한정하기 위해 꾸며서 해석한다? 너무 어려운데요, 선생님? 이라고 질문을 할 텐데요. 자, 한정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콕 집어서 정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카페에 딱 들어갔는데 글쎄 케이크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초코 케이크도 있고 딸기 케이크도 있고 오렌지 케이크도 있어.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중에서 선생님이 딱 하나를 정하려고 해요. 자, 그게 바로 한정한다는 거고 그래서 한정적 용법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자, 나는 케이크를 원하긴 원하는데 다 원하는 건 아니고 오직 초콜릿 케이크만 원해요. 자,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컴마가 없는 관계대명사인 겁니다. 자, 볼게요. I want cakes. 나는 케이크를 원해요. 근데 모든 케이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거 다 원하는 게 아니라 which covered with chocolate. 나는 초콜릿으로 둘러싸인 케이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딸기 케이크 원하지 않고요. 오렌지 케이크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초콜릿으로 둘러싸인 케이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딱 하나를 한정하고 싶은 거면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고 그게 바로 컴마가 없는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에는 컴마 없이 관계대명사를 써서 꾸며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적 용법을 한번 볼게요. 자, 계속적 용법은 선생님이 아까 부연 설명하면서 해석한다 라고 했었어요. 자, 부연 설명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자, 여기는 기본 조건이 하나예요. 아까 전에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정한다고 했죠? 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미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에 대한 특징을 내가 덧붙여서 계속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거에 대한 특징을 내가 나열하고 열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King 세종 made 한글. 자, 킹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글은 이 세상에 몇 개죠?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건 굳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체가 아니니까 내가 굳이 하나를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얘가 one and only가 되거든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컴마가 없는 관계대명사를 쓰면 안 돼요. 얘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컴마가 없는 관계대명사를 쓸 수 없어요. 컴마를 쓰고 관계대명사 문장을 써 넣어야 되고 하나밖에 없는 이 명사에 대한 특징을 부연 설명을 계속해서 덧붙인다 해서 계속적 용법이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면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셨는데 근데 그게 바로 백성을 위한 거라고요. 한글이 여러 개인데 백성을 위한 한글이 있었다면
그러면 컴마가 없었겠죠. 하지만 얘는 한글은 하나밖에 없고 근데 그 한글의 특징이 백성을 위해 만들어줬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부연 설명하면서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됐나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또 다른 예시로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이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예술작품 판별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의 눈앞에 지금 두 개의 모나리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는 진품일 거고 하나는 가품일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선생님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어떤 게 진짜인지 판별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고른 게 진짜로 진품이 맞았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I found Mona Lisa. 나는 모나리자를 찾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썼으면 모나리자를 찾았다 했을 때에는 선생님이 눈앞에 지금 두 개의 모나리자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써버리면 모나리자 어떤 걸 찾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니까 이미 내 눈앞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쓰면은 몰라요. 이 둘 중에 뭔지. 자, 그런데 which were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칠해진 만들어진 모나리자요. 그 진짜 모나리자를 내가 찾았다고요. 하게 되면 이 둘 중에서 이 하나로 한정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서 진짜인 이 하나를 한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갔나요? 자, 이번에는 컴마가 있는 관계대명사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예술작품 판별사가 아니야. 선생님이 그냥 관광객인데 루브르 박물관을 가서 모나리자를 봤어요. 딱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I saw Mona Lisa라고 했을 때 나는 모나리자를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모나리자를 봤다라는 건 모나리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모나리자를 봤다라는 말이 되겠죠? 가품 모나리자를 봤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모나리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컴마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 모나리자를 봤어. 근데 그것이 is 디스플레이 되어 있었어. 전시되어 있었어. in 루브르 뮤지엄, 루브르 박물관에. 자,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I found Mona Lisa 라고 하면 모나리자는 이 두 개 중 어떤 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둘 중 그 어떤 것도 다 가능해져요. 그렇지만 컴마가 없는 관계대명사가 꾸며서 한정해 줌으로써 선생님이 찾아낸 건 이 딱 하나의 모나리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컴마가 있는 관계대명사를 볼게요. 컴마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이미 내 눈앞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모나리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미 세상에는 모나리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컴마를 쓰고 그 모나리자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덧붙이는 겁니다. 이해가 갔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퀴즈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나 한번 복습용 퀴즈를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일단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I and my friend visited Moon Cafe. 자, 나하고 선생님이랑 선생님 친구가 문 카페라는 카페를 들렀어요. 이 이름 그냥 지어낸 거예요. 문 카페로. 자, 그랬는데 하나는 I ordered some cookies which were made by the chef in Moon Cafe 라고 되어 있으면서 컴마가 없는 문장이고요. 하나는 I ordered some cookies, 컴마가 있는 which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컴마가 없고 있고 이 두 가지의 상황에 차이점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5초 줄게요. 자, 여러분 찾아냈나요? 일단은 선생님이 컴마가 없으면 some cookies가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시킨 거는 여러 가지 쿠키들 중에서 요런 의미를 갖고 있고 요런 의미를 꾸밈을 받고 있는 쿠키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컴마가 있으면 얘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 물론 지금 여러 개짜리기는 하지만 쿠키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종류는 바로 which were made by the chef in Moon Cafe였던 거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위치의 뒷내용을 잘 보면 만들어졌어요. 셰프에 의해서, 문카페에 있는 셰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쿠키가 이런 의미인 건데 지금 컴마가 없기 때문에 쿠키는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이 되는 겁니다. 즉 문카페에 파는 쿠키는 셰프가 만든 거 말고도 다른 공장에서 사오거나 아니면 다른 옆집 카페에 셰프가 만든 쿠키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타입의 쿠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시킨 건 바로 문카페에 있는 셰프가 만든 쿠키가 되는 거예요. 쿠키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던 거죠. 하나는 뭐 공장에서 사온 거, 하나는 옆집 카페에서 사온 거, 하나는 문카페에서 만든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문카페 셰프가 만든 쿠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요. 쿠키 타입이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한 가지 타입밖에 없는 거예요. 문카페에서 파는 쿠키는 셰프가 만든 것만 파는 거죠. 자, 내가 문카페에 들어가서 쿠키를 주문했는데 근데 걔는 한 가지 타입밖에 없기 때문에 컴마를 썼고 그 쿠키가 뭐냐면 셰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문카페에 있는 셰프에 의해서. 자, 여러분들 퀴즈 다 맞췄나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알겠나요? 자, 컴마가 없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컴마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가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을 때 쓰는 거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 즉 컴마가 있는 거 없는 거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관계대명사 있으면 무섭다고 도망가지 말고 재밌게 해석하길 바래요. 안녕!